안녕하세요. 더 나은 숨을 위한 더숨내과 원장 김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두드러기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인구의 한 80%는 한 번은 살아가면서 겪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급성 두드러기로 끝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회피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그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만성 두드러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성 두드러기는 대부분의 환자분들 원인 없어요. 그리고 만성과 급성을 나누는 기준은 6주예요. 6주 이상 원인 없이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만성 두드러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몸에 뭔가 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밸런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깨진 거죠. 결국에 이제 이 만성 두드러기는 원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검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나 하실 수는 있는데, 한 번쯤은 저는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 때문에 내가 이 두드러기라는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오셨던 한 70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계신데,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더라고요. 물론 두드러기의 원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그 치료를 하면서 두드러기가 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인이 있는 만성 두드러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긁으면 그대로 부풀어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 묘기증이 있는 경우,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죠. 또 다른 그 물리적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만성 두드러기 종류가 압박 두드러기예요. 그래서 뭐 속옷 눌리는 부분, 벨트 눌리는 부분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그게 몇 시간 있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겨울철에 할아버지가 한 번 오셨어요. 한랭 두드러기인 거예요. 그게 딱 장갑 끼는 부분처럼 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고, 실제로 여기를 보호해주면 두드러기가 없어지는 거죠.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 중에서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찔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내 몸이 뜨거워지는, 내 몸이 좀 열이 이렇게 받는 순간에 확 올라온다라는 표현들을 하세요. 예를 들면 사우나 가거나 아니면 운동하거나 혹은 열받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몸이 이렇게 화끈 달아오르면서 이게 따가운 양상 혹은 화끈거리는 양상으로 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밖에 이제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자꾸 줄 때 그때 두드러기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인이 없는 경우의 두드러기를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근본 치료가 안 되잖아요. 증상이라도 제대로 잘 조절을 해드리는 게 치료의 원칙이자 목표가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써야지만 두드러기가 조절이 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한 2알 정도 먹으면 저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해요. 근데 너무 졸려서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약의 부작용을 좀 호소를 하신다면은 다음 단계의 치료로 이 졸레어를 보통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 졸레어라고 하는 약은 사실은 천식약으로 개발이 됐어요. 두드러기에는 보험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졸레어라고 하는 약의 개념은 알레르기 질환의 만병통치약 같은 개념으로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두드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질환에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두드러기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감비와 같은 약이 아니었을까.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특히 이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한테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잘 안 들을 때도 사실 많고요. 스테로이드를 써도 개선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와중에 뭐 100%는 아니지만 졸레어를 맞았을 때 그래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한테는 최후의 보루로 이런 약들이 남아 있으니 일단 약물 치료 열심히 해보고, 약으로 개선이 안 되면 다음 단계 치료를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드러기 환자분들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좀 개선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두드러기 환자분들과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더숨내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